들으면 들을수록 성과가 올라가는 책추남의 CEO 드러커. 세우라커가 뭔가요? 엄마. 경영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할아버지야. 할. 그래서 오늘 예지가 아빠한테 시골 카페에서 경영을 찾다 읽어달라고 그래서 아빠가 지금 읽어주는 거야. 강아지. 콩이도 듣고 싶어. 그래, 콩이도 듣고 싶어? 그래, 같이 와서 같이 듣자. 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성공한 사자 커피라는 일본에 있는 커피 전문점이래. 자, 한번 아빠가 읽어줘 볼게. 자, 50년 장수하는 카페의 특별한 경영 비법. 나만의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은 수많은 직장인의 오랜 로망이다. 이는 내가 30년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취재하며 피부로 느낀 사실이다. 충성심이 있고 회사가 도산하지 않으면 정년이 보장되던 시절은 지났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창업을 꿈꾸는 직장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비단 월급을 받는 회사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줄어드는 연금과 불안한 노후로 인해 인생 2모작, 3모작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개업을 하고 3년 이상 가는 카페는 절반을 밑돈다. 카페 시장을 다산다사한 사업이라고 일컫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에서 실시한 자영업 조사에 따르면 요식업과 숙박업의 폐업률은 18.9%로 모든 업종의 평균 폐업률 10.2%와 비교해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여기 다산다사의 카페 업계에서 50년을 넘게 살아남은 개인 카페가 있다. 바로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 이바라키현에서 시작한 사자커피다. 커피 애호가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한 사자커피를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5가지다. 첫 번째, 1969년에 개업해 2018년 기준으로 창업 49년을 맞이했다. 두 번째, 지방 소도시인 이바라키현 히타치나카시에 본점이 있다. 세 번째, 가격대가 높은 편이지만 늘 손님으로 붐빈다. 네 번째, 개인 카페로서 대형 프랜차이즈를 제치고 이바라키를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가 되었다. 다섯 번째, 쇼와 시대 다방에서 시작해 매출 13억엔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사자커피의 성공 노하우는 오너의 철학과 개성으로 이뤄낸 기업의 성공 사례가 궁금한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사자커피가 취한 전략이 늘 맞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풍부한 사례에서 힌트를 얻어 자신의 비즈니스에 맞게 활용해 보기를 바란다. 이 책은 창업하려는 사람들만을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다. 참고로 사자커피의 본고장인 이바라키현은 브랜드 종합연구소가 실시하는 상업지역 인기도 조사에서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결코 매력적인 입지라고 하기 힘든 지역에서 굳건히 뿌리내리고 성장을 거듭하는 사자커피의 성공 스토리는 기획자, 마케터들에게도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 독자들이 이 책을 펼치면 카페에 가고 싶어지도록 책의 디자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도 좋고 흥미로운 부분만 읽어도 좋다. 이 책은 일관된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여기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의 답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자커피가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대. 예뻐? 네. 너무 예쁘지? 자,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좀 흥미로울 만한 걸로 아빠가 좀 몇 구절 우리 발췌독으로 뽑아서 읽어볼게. 자, 보통 카페가 이제 3년이 안 돼서 많이 망한대.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적어놓은 얘기다. 왜 개인 카페는 3년을 버티기 어려울까? 예전부터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유명한 카페를 탐방하며 커피를 마시고 그 맛을 비교해보곤 했죠. 식당에서 일하면서 요리의 즐거움과 심오함에 눈을 떴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서 정년퇴직한 후에 소일거리로 가게를 열고 싶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취직 대신 창업을 택하는 등 카페를 오픈하는 이유는 창업자 수만큼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카페 창업의 경우 우선하는 이유가 커피나 음식에 관심이 있어서로 좁혀진다. 물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해서라는 이유도 빼놓을 수 없다. 카페는 개업도 많고 폐업도 많은 다산다사형 업종이다. 전통적으로 요식업은 개업과 폐업이 비일비재한 업종이다. 여기에 업계 관계자들은 카페의 3년 생존율은 절반이라고 덧붙인다. 지금껏 취재한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많은 사장들이 카페를 주인의 개성과 취향의 결집체로 인식한다. 주인의 철학 혹은 고집과
소비자의 기대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 두 번째, 구체적인 수익과 지출 계획, 재무 관리가 허술하다. FLR 코스트에 따른 상품 구성 및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먼저 위에 두 가지부터 살펴보자. FLR 코스트란 F, 푸드 코스트, 원재료비, L, 레이버 코스트, 인건비, R, 렌탈 코스트, 임대료를 합친 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만일 본인 소유 건물에서 창업을 한다면 R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카페 경영의 전설이자 푸드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전 도토루 커피 상무 나가시마 마스히코는 경비의 합계인 FLR 코스트 수치는 70% 미만, 가능하면 65% 이하가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코스트를 얼마나 어떻게 낮추는가에 대한 고민은 필수다. 카페를 경영하는 일은 얼핏 보면 여유롭고 낭만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자신만의 취향으로 만든 카페는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기 십상이다. 처음부터 리스크 대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창업 세미나에 가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단, 자신의 가게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으로 정보 수집을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세미나를 듣기 바란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자면 PDCA 사이클, 이제 P는 plan, D는 do, 검증은 C, 체크, 재실행은 액션. 그래서 계획, 실행, 검증, 재실행 사이클을 돌리는 것과 비슷하다. 세미나에 다니고도 창업을 안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그들은 그만큼 현실을 직시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비관적인 이야기로 흘렀는데 이 책에서 다루는 사자커피의 창업자 스즈키 요시오 회장은 카페 경영을 대단히 재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가 카페를 하게 된 동기는 위기감이었다. 영화관을 경영하던 아버지를 둔까달게 자신도 그 뒤를 이을 생각으로 영화 감독이 되었는데 영화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타겟책으로 소위 말하는 다방 경영에 나선 것이다. 그는 고생도 했지만 손님을 즐겁게 해주고 나도 즐겁게 지내다 보니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라며 지난 날을 회고했다. 고객은 커피가 아닌 개성을 사러 온다. 일본에서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카페 체인점 1위는 스타벅스 커피다. 여기 스타벅스 커피 알지? 엄마가 엄청 좋아하지? 일본에서 그 커피 전문점이 1위래. 2위는 도토루 커피, 3위는 고메다 커피가 기록했다. 사자 커피 본점이 위치한 이바라키현 히타치나 나카시에도 최근 스타벅스와 고메다가 진출했다. 스타벅스가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해외 1호점을 도쿄 긴자에 낸 시기가 1996년이다. 지금은 일본 전국 47개 행정구역 어디에서든 볼 수 있었지만 처음 오픈했을 당시만 해도 그동안의 카페들과 차별화된 감각적인 인테리어, 세련된 메뉴로 단번에 화제를 모았다. 예지도 스타벅스 카페 마음에 들어? 스타벅스 카페 가면 좋아? 괜찮아. 인테리어 괜찮아? 나는 스타벅스를 일본의 카페 역사를 바꾼 흑선에 비유하곤 한다. 자, 이 흑선은 19세기 중반 일본 해안에 상륙해 에도 막부의 쇄국 정책을 무너뜨린 미국의 검은 함대에서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색다른 메뉴를 시도하고 두 번째, 여성들을 커피 애호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카페라떼나 카라멜 마키아토는 당시 카페에서 맛보지 못한 독창적인 음료였다. 또 얼음을 갈아서 만든 아이스 음료인 프라푸치노는 커피 시장의 일대 반향을 일으켰다. 스타벅스는 새롭게 출시한 음료마다 뜨거운 반응을 불러 모으면서 다른 카페들도 경쟁적으로 음료 메뉴를 개발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대형 카페 체인점 경영자에 따르면 개인차가 있으나 대다수의 남성 고객은 보수적으로 늘 먹던 커피만 주문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 고객은 호기심이 왕성해서 새로운 커피를 시도하는데 망설임이 없다고 한다. 여성의 카페 이용이 많아질수록 업계가 메뉴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고야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76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카페 프랜차이즈 고메다 커피는 옛날 다방이 연상되는 메뉴 구성과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특징이다. 스타벅스와 도토루가 셀프 서비스인 반면 고메다는 직원이 무조건 주문을 받으러 오고 음식도 고객 테이블까지 서빙해준다. 업계 용어로 말하자면 풀 서비스인 셈이다. 이러한 요소는 카페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고객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가는 커피 전문점마다 예지야 그 특징이 다 다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굉장히 그 커피 전문점마다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자, 비싸도 팔리는 스토리를 만들어라. 예지도 이야기 좋아하잖아, 그치?
사자커피 메뉴판을 보면 매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커피는 400엔부터 시작한다. 본점에서는 사자 스페셜 블렌드가 480엔, 만델링은 540엔, 직영농장에서 수확한 커피 원두로 추출하는 콜롬비아 사자 농장은 590엔이다.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 예지 한 4,000원에서 6,000원 사이. 고품질 커피를 지향하는 만큼 가격은 비싼 편이나 판매는 늘 높다. 사자커피에서 가장 비싼 커피는 세계 최고급 커피로 명성이 자자한 파나마 게이샤 시리즈다. 본점에서는 한 잔에 1,000엔, 2,000엔, 3,000엔 총 3종류를 제공해 왔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물량이 소진되어 판매를 중지했다가 2017년 10월부터 재개했다. 파나마 게이샤는 커피의 원산지인 에티오피아에 있는 게이샤 마을과 환경 조건이 비슷한 중미 파나마 지역에서 생산하는 커피다. 커피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국제 경매에서 경이로운 금액에 낙찰되며 블루 마운틴을 제치고 당당히 세계 최고급 커피의 대명사로 등극했다. 그런데 커피 한 잔에 무려 3,000원이라는 가격을 지불하면서 마시는 고객이 있기는 한 걸까? 의외로 예지 한 3만 원 좀 넘는 것 같아. 우리나라로 치면. 의외로 판매가 되고 있었다. 본점에서 근무하는 스기오 씨에 따르면 본점에서는 이틀에 한 잔, 모든 매장을 통틀어선 하루에 2-3잔이 나간다고 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은 커피라면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마셔보자라는 심리가 생긴다.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스토리가 있다면 비싸도 팔린다는 얘기다. 2017년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사자커피는 4부문 중 3부문에서 낙찰받았다. 그 중에는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1파운드당 601달러로 공동 낙찰받은 커피도 포함된다. 생두 100g에 4만엔 이상,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최소한 커피 한 잔에 5,000엔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별 이벤트로 통 크게 대접할 게 아니라면 높은 가격임에도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품질 인기 품종은 애호가들 사이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열매를 재배하고 로스팅하고 숙성하는 과정을 통해 맛과 향이 깊어지는 커피는 이젠 와인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이제 조금 어렵지? 한데 요 커피 전문점을 만든 회장님이 답한 것까지 아빠가 같이 해줄게. 사자 커피처럼 장수하는 카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게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자 커피는 이바라키 현이라는 입지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바라키는 히타치 제작소의 기업 도시와 스쿠바 연구 학원 도시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창업 당시에는 커피가 지식인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바라키의 고학령 주민들이 상당수 거주했던 까닭에 커피 수요가 높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머리로 마시고 이야기로 마시는 지적인 음료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도쿠가와 장군 커피나 이즈라 커피처럼 화제성 있는 상품도 개발했지만 카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커피의 맛이라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양질의 물을 사용해 양질의 맛으로 승부하는 일본인에 맞는 재팬 커피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쉐이크처럼 커피 이외의 음료를 개발할 때도 일본인에게 친숙한 맛이 기본 전제입니다. 과도한 모험은 자제한 편이 좋습니다. 인간의 미각은 의외로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니까요. 저는 사자커피를 창업하기 전에 영화 프로듀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관객이 영화관에 와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커피라도 손님이 마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자커피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화제를 모을 수 있을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손잡이 없는 컵이나 옥션에서 고가에 낙찰받은 커피 등이 그 결과물이지요. 1980년대처럼 뭐든지 가능한 것만 같은 장밋빛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시대가 변해도 손님이 카페를 찾는 이유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커피 맛이던 음식 맛이던 분위기든 간에 말이죠. 고객과 종업원, 경영자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가게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변함없이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카페 있어요? 여기 아직도 있고 예지 옛날에 한국 우리 강릉 갔을 때 테라로사 기억나나 모르겠다. 되게 큰 커피 전문점. 그거 기억 안 날 것 같다. 그지? 어렸을 때 가서. 근데 이 회장님은 커피 전문점을 하는데 예지야 역사책에서도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는데 책을 많이 읽는 회장님인 것 같아. 예지도 좋은 책 많이 읽고 멋진 아이디어들 많이 만들어 보세요. 네. 으이구 장난꾸러기. 예지는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고 경영에 관해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네. 자, 여기까지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책추남의 CEO 드러커 네.
7살이 된 장난꾸러기 책추녀 예지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예지야 얘기하자. 들으면 들을수록 시작.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 TV.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